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한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는 작은 사회라고 하는데요.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가 어떤 환경이었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이 잘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정 안에서 좋은 부부,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심장 특집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심장 건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전에는 그 심혈관 질환이라는 말이 조금 수상적으로 들렸었는데요.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혈관이 심장이 확대된 개념이라는 말씀에 심장과 혈관이 그렇게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꽤 오래 몇 주 했죠 벌써? 네, 4주 했고 오늘이 5주째죠. 그 저희들 그 의과대학 그 본과 4학년 때 네. 블록 강의라 그래갖고 이제 달마다 네. 이렇게 오장육부를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암에 관해서 이제 주로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네네. 뭐 3월 달이면 뭐 폐암, 뭐 4월 달이면 뭐 위암 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예. 근데 그때 수업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나? 네네. 그리고 좀 통째로 이해를 좀 하려는 그런 시도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심장에 대해서 뭐 좀 산만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 이렇게 몇 주 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강의가 아니라 방송이구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모로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청취자분들은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강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메모하면서 들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중병이나 네. 심한 증상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큰 병원 가서 네. 검사하고 뭐 다 그런 과정을 밟으실 거니까 네. 어떤 예방 측면적인 면에서 네. 이렇게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진행하는 편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방송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세밀하게 그리고 너무 좀 뭐라 하죠? 좀 치우치지 않게 네. 이렇게 좀 살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 질문하신 그 30대 남성분이 운동하시면서 이제 가슴에 통증, 그러니까 흉통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심혈관 상태와 거기에 추가되어서 운동이라는 그런 행위가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정보를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요. 네. 아마 이제 또 다음에 뭐 또 심장에 대해서 또 뭐 추가로 뭐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질문이 또 들어오신다면은 또 그때 또 다른 각도로 또 이제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심장에 대한 내용이 이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네. 통증이라는 거는 작년 방송 아마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그 원하는 혈액이죠. 네. 그 혈액 안에 이제 산소가 이제 포함되는 거고 또 영양분도 포함되겠죠. 그 혈액의 그 요구도가 높아지는 대신 그 혈액을 공급받는 그거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럴 때 통증이 발생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 혈관의 측면에서 주로 지금까지 그 흉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신경을 좀 추가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만족할 만한 그런 좀 이해를 구하지 않을까 해서 네. 그 통증이 그 신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신경의 전달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통증은 혈관의 문제로 인한 통증에 비해서 좀 차이점이 있겠죠. 혈관이 있는 곳에는 신경이 대부분 지나갈 수밖에 없다. 네. 그죠? 그다음에 신경이 만약에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혈액 순환 자체가 네.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아, 예. 그러면은 신경에 의한 통증은 그 혈관 그 순환의 문제에 의한 통증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크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왜 신경통 막 그런 네네.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 그대로 진짜 신경에 의한 그 유발되는 통증이거든요. 네. 예, 예. 신경통하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근육통이나 뭐 이렇게 네. 그 통증하고 좀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것 같을까요? 신경통이 좀 더 근원적인 음. 깊이 있는 그런 그렇죠. 네. 원리를 좀 더 찾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달되는 그런 네. 어떤 흐름이라고 하나요? 네. 강줄기처럼 네.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고 근육통은 맞습니다. 약간 그 국소적인 그런 맞습니다. 부위에 네. 대한 어떤 네네.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눠서 본다면은 네, 신경은 약간 중심부적인 그런 위치고 네네, 그다음에 속도 같은 걸로 따져보면은 아무래면 혈류 속도보다는 신경 속도가 빠르겠죠, 그죠? 아 훨씬 빠르겠죠. 예, 그러니까 네. 아마 통증도 그런 측면으로 아마 구분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신경의 속도라는 말씀하니까 네. 와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 신경은 거의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네네, 그렇죠. 지난번까지 그 혈관, 그 심혈관 통증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PD님이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그 심장을 우리 혈관의 일부, 네, 특히 혈관이 늘어난 장소라고 이해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말초혈관과 그러니까 관상동맥을 포함한 관상동맥이라 하면 이제 심장을 둘러싼 이제 동맥이죠. 네, 그 동맥과 그 말초 동맥들, 그 말초혈관이죠. 말초혈관 네. 동맥과 그 말초혈관의 근육과 심장 근육 자체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신경 지배도 좀 다른데 지금까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조금 부가적인 거는 이 방송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흉통이라는 거는 이 혈관과 이제 연관돼서 발생한 이제 통증도 있겠지만은 그 심혈관과 관련 없는 통증도 있겠죠, 그죠? 네, 네. 가슴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 네. 그래도 혈관과 관계된 거를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면은 그 심장에서 나가는 제일 큰 이제 동맥이 이제 대동맥이라고 이제 하고 그 대동맥에서 이제 조그만 이제 가지들이 이제 점점점 가늘어지면서 가지들이 이제 세분화 되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폐동맥이라고 있습니다. 아, 폐동맥이라고 있는데 폐동맥은 그 심장에서 폐로 연결되는 네, 말 그대로 심장에서 폐로 연결되는 동맥인데 말하자면 심장의 혈액과 폐의 그 산소, 폐가 네. 저 외부에서 받아들인 산소, 뭐 그거와 이제 서로 이제 그 믹스해서 네, 이제 합쳐서 서로 이제 쓸데없는 거 노폐물을 버리고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이러는 이제 그 주된 관인데 네, 이 관이 막혔을 때 아니면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네, 막혔을 때 그때 통증이 또 흉통이라고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폐동맥도 좀 큰 편인가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산소 공급이 많이 줄어들면 이렇게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폐동맥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그 혈전이라 갖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폐색전이라 해서 네. 이렇게 피떡이라고 아, 이런 게 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끈적끈적한 어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응급상이죠. 어떤 면에서 본 거죠. 그러네요. 그 중요한 폐에서 내가 이제 산소도 공급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벌써 갑자기 중단된 현상이 나오니까 네. 통증의 형태가 어떨까요? 엄청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강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통증도 그렇고 부가적으로 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이게 폐랑 연관된 거니까. 맥박도 빨라지고 심장이 어떤 숨차는 그런. 그렇죠. 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이렇게 폐동맥을 막는 그 원인은 네. 그 우리 하지 정맥 이렇게 뭐 확장되고 이런 것 좀 보셨을 거야. 네, 네. 하지 정맥륜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하지 정맥 쪽에서 이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이 피떡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어차피 이제 심장으로 돌아가니까 정맥은 네.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폐동맥 쪽으로 나가다가 그 폐동맥을 막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제 이런 거는 뭐 엑스레이나 EKG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나타나고 네. 나머지 이제 뭐 급한 문제 같은 거는 또 거기에 맞는 또 진단 기법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뭐 아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주로 하지 정맥에서 그 큰 피떡이 네.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혈액순환이 그럼 평소에 이 하지 정맥 그쪽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하지 정맥을 잘 관리하려면 그 허리 쪽부터 골반, 무릎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기혈 순환에 대해서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일반인 생각으로는 다리 근육 운동을 많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그렇죠. 하게 되고 거꾸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거꾸로 서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밑에서 펌프질을 잘 해줘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네. 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펌프질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그거는 뭐 좀 얘기하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체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체형이요. 네. 체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좋은 자세라든가 그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네네. 게 중요하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거나 그 무릎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세에 대해 체형에 대해서 좀 잘 살피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네.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중에 제일 큰 그 혈관이 이제 대동맥인데 이 대동맥이 안쪽 대동맥 그 안쪽에 그 내막이 있는데 내막 쪽이 이제 그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대동맥 박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대개 이제 심장이 부담을 많이 받으면 이제 뭐 쓰러지고 이제 구토 증상 같은 게 주로 오거든요. 네. 구토 증상도 올 수 있고 이제 뭐 그 산소 호흡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네. 이제 숨차거나 그죠? 그렇죠. 막 이제 그 폐 기능을 막 그 올리려고 막 기침도 나올 수 있고 그러겠죠. 네. 근데 통증은 대동맥 박리에서와 같이 진짜 찢어지는 통증이라고 그때도요.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대동맥이 이 심장에서 이렇게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쭉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 모양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우리가 상행 대동맥이라고 하는데 상행 대동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위쪽에 통증이 오겠죠, 그죠? 네. 가슴 위쪽으로 해서 통증, 앞가슴 쪽 이런 쪽에 좀 통증이 오고 복부 쪽에도 이제 대동맥이 이제 있겠죠. 네. 이걸 이제 하행 그 대동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찢어진다고 한다면 복부 쪽에 이제 급격한 통증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EKG, 그러니까 심전도나 이제 엑스레이 여기서 어느 정도 거의 이제 확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또 증상 자체가 또 특이하고 네. 그런데 이 대동맥 박리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대동맥 박리를 일으키는 주된 그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사실은 고혈압. 네. 그러니까 고혈압 관리를 잘 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죠? 저희가 고혈압에 대한 부분도 방송을 했었잖아요. 했었죠. 네. 방송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꽤 많이 했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그 암 환자분들 이렇게 와서 혹시 제가 저게 암에 대한 방송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나 해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갑상선 쪽 방송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쪽 방송을 좀 들어봐라. 음.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네. 되게 이제 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환자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일단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심혈관에 관련된 그 통증을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사실은 관상동맥, 그 심장을 둘러싼 그 동맥, 네. 여기에 대한 거는 그 통증의 양상이라든가 발생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계속 해드렸는데 이 관상동맥을 형성하는 그 말초 동맥이나 그 형성하는 근육은 이제 평활근이라고 해서 그 심장이랑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약이 좀 다릅니다. 뭐 고혈압 약이나 아니면 그 협심증 네. 이런 거에 대한 약도 그 다른데 우리가 흔히 그 병원에서 이제 처방받는 헤파린, 와파린, 뭐 키나제 그러니까 스테토키나제, 유로키나제 그런 그런 이렇게 혈전 용해제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감마 TPA라고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스텐트 그죠? 그렇죠. 스텐트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새로 혈관을 만드는 것 혈관 성형술 이거는 이 관상동맥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통증 같은 거는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그러면 한방에서는 이와 같은 그 관상동맥 질환에 가까운 그 증상들에 네. 대한 처방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심적환이나 뭐 혈부추거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 좀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심해지는 경우, 네. 요거보다 조금 심해지는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방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약들이 이제 아주 명약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인삼 양형탕이나 생맥산이나 소합향원, 간심, 소합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가 그 심전도를 찍어볼 때 이때는 이제 요런 약을 쓸 수 있는 아니면은 그 양방에서 그 뭐죠 혈전 용해제 네. 이런 약을 쓸 수 있는 그 심전도 이제 상황이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관상동맥 말고 네. 심장에 관련된 그죠? 심장에 관련된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은 관상동맥 통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심증 통증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그죠? 네. 심해지면은 심근경색 그렇죠. 그 이제 중간 단계 이제 병명들도 있겠지만 네. 이 심장에 관련된 통증은 좀 더 위중하다고 느껴지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 우리가 그 심장을 혈관의 연장이 한 부분이고 네. 좀 덩치가 큰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심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온몸의 혈관의 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밑둥. 그죠? 그렇죠. 자, 네. 그러면 밑둥이 그 병들었어. 그때 그때 나타나는 통증은 좀 더 뭔가 묵직하겠죠. 네. 묵직하고 한마디로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는 우리 PD님이 한번 표현해. 묵직한 정으로 때려 맞는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요? 네. 뭐라 그러죠? 그 뭐 세상의 모든 짐이 그냥 이 심장에 얹어지는 듯한. 네. 네네. 방송 초기 말씀드렸지만은 폐 기흉 수술 기흉. 받고 나서 네. 네, 자고 있는데 꿈에서 정말
한번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제가 심각한 꿈을 꿨는데요. 네. 누워 있는데 위에서 뭔가 쿵 떨어지는 심장으로 심장으로. 뭐가 박혀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꿈을 꾸고 새벽에 완전 경련이 막 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뼈를 약간 벌렸던 게 돌아가면서 그렇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가장 엄청난 깊은 곳이니까 뼈가. 그러니까요. 그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그런 고통이 오더라고요. 뼈가 이렇게 스스로 맞췄구나 자기를. 그런 건지. 네. 그 우리가 그 심장이 이제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할 때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흔히 놓치기 쉬운 증상이 있는데 바로 피곤함이거든요. 네. 특히 온몸이 음. 나른하고 뭔가 피로하다. 네. 그죠?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온몸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다 하는 거는 네. 우리가 그 아픔과 고품을 얘기했듯이 네. 말 그대로 고품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특히 온몸이 피곤하다. 네. 아침 저녁으로 피곤하다 할 때는 내 심장이 지금 일하기가 힘든가 보구나. 네.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리거나 뭐 이렇게 뭐 급격한 바이러스 질환이나 이런 거 걸릴 때 온몸이 아프잖아. 그죠? 온몸이 저리죠. 네. 그거와 싸울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넘어선 거죠. 심장이 볼 때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혈관, 심혈관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 정도로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그러면 어쨌든 흉통이니까 네. 물론 이 질문하신 분의 그 흉통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걸 청취하신 분들의 이해를 좀 더 폭넓게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겠죠.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심장막, 뭐 심낭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여기에 염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 그 염증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 심장막이 염증이 왔어. 네. 이때는 흉통이 어떤 형태일까요? 전체적인 어떤 범위가 좀 넓을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혈관의 밑둥인데 네. 밑둥 자체가 완전히가 아니라 밑둥이 지금 썩은 거잖아요. 그죠? 네.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심장이라는 거는 우리 온몸의 피로도를 느끼게 하고 심할 때는 온몸이 아픈 그 정도로 네.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흉통이 날카롭다고 합니다.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날카로운 거. 빠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신경통일 때 좀 뭔가 속도가 빠르고 그죠? 네네. 이런 것처럼 날카롭다는 거는 크고 빠른 통증이 네. 가슴 쪽으로 온다는 얘기겠죠. 심낭염, 심장막에 생기는 염증도 뭐 엑스레이나 그 심전도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좀 관찰이 되고요. 뭐 치료 방법 같은 거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하고 그 네. 심장하고 우리 흉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가슴 전체 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병이 그 또 있나요? 흉통 이 사이에 생기면서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네. 바로 우리 PD님이 겪으셨던 기흉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 바깥, 네. 그 다음에 흉벽 안쪽. 네. 어떻게 보면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그 흉막이죠. 말하자면 폐막. 네. 거기가 이제 막이 이제 두 개인데 이 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찢어지는 거잖아, 그죠? 기흉도. 그렇죠. 아까 네. 우리 저 대동맥이 찢어지듯이 네. 이 기흉도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통증은 이거 겪어보셨으니까 통증이 어땠어요? 진짜 통증이 심하죠. 이렇게 흔들흔들하거나 숨 쉴 때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그죠? 예, 그럴 때마다 아프죠. 찌르는 통증. 네. 이때도 그렇죠. 날카로운 이때도만 날카로운 통증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말씀하셨듯이 폐에 있어야 될 공기가 폐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폐가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죠. 쪼그라들죠. 네.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네. 숨 쉴 때마다 뭐 기침 그죠? 기침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기침은 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호흡곤란? 호흡곤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때 혈압은 괜찮으셨었나요? 1차 병원 갔다가 2차 병원 갔었는데요. 1차 병원에서는 오진을 하셨고 2차 병원에서는 혈압 이런 것들 저 어린 나이라서 그런 얘기까지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혈압도 안 좋았겠죠. 그래서 심장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흉이 생기는 네. 그 흉막이라는 게 이렇게 두 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흉막 안에 있는 막하고 밖에 있는 막 두 막에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염증. 그걸 우리가 이제 그냥 흉막염. 흉막염이요. 그렇죠. 네. 능막염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능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늑골에 생기는 염증이 아니라 그 늑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늑골을 둘러싸고 있는 뭐 그죠? 아니 네. 그쪽에 있는 막이다 해서 아마 늑막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흉막염이 생겼을 때 통증도 기흉하고 비슷하겠죠. 네. 날카로운 통증이고 숨 쉴 때마다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저항감을 느끼니까 네. 당연히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기침이나 가래 같은 게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네. 염증이 심해지면 뭐 그 말 그대로 염증 증상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심장하고 폐하고 둘러싸고 있는 막을 벗어나서 뼈 쪽으로 좀 가까워 보면은 네. 뼈 쪽으로 좀 가까이 보면은 가슴 앞쪽에 흉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옆에 이제 그 늑골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뼈 사이에 관절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이쪽에 이제 염증이 있을 때도 이제 이렇게 흉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기침을 하거나 심호흡을 할 때, 네. 요럴 때 통증이 이제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은 뭐 운동할 때 이렇게 흉통이 발생했다는데 좀 거리가 있죠, 그죠? 이런 것만 봐도. 네. 그 다음에 대상포진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맨 처음에는 그 대상포진 형태가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몸이 좀 더 피곤해지고 그죠? 통증이 심해지면은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뚜렷하게 올라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대상포진을 기존에 알았던 분들은 내가 옛날에 이쪽 갈비뼈 쪽으로 그때 대상포진이 생겼었는데 그쪽 부위가 아프다. 네. 근데 대상포진은 안 나타나. 음.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냥 대상포진이라 생각하고 이제 치료를 해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군요. 오늘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요. 흉통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